매년 16.5%씩 확정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오, 엄청 커 보이네요. 그렇죠. 요새 뭐 은행 이자가 1년에 3%, 4% 정도 하니까요. 네. 16%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4-5배 네,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확정 수익이라면 반드시 해준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1년에 내가 100만 원 정도를 납입했다라고 한다면요. 네. 16만 원씩 매년 수익 드리고 그 수익도 돌려드릴 겁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입니다. 뭐 매년 반드시 확정적으로 나는 16.5%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네. 어떤 상품인가요? 다들 아실 텐데요. 연금저축과 IRP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IRP 네. 한 번쯤은 꼭 들어봤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연금저축과 IRP, 통합해서 연금계좌라고 하고요. 개인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품의 기본적인 몇 가지 특징들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세 효과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매년 절세 효과가 있고요. 이 자금을 꾸준히 오랜 기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하는 계좌에서 모인 돈을 활용해서요.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이 돈을 잘 불려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4가지 정도 되네요. 네.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절세도 되고 노후 준비에 저축 투자까지.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절세라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네. 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의 절세 한도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근로소득자인지 일반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다르고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총급여, 연봉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요. 예.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었다. 한다면 13.2% 정도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고요. 예. 5,500만 원 이하라면은 16.5%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네, 맞습니다. 세 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세전이고. 총급여라고 표현합니다. 급여가 많은 분들이면 혜택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세액공제란 말이 조금 애매한 게 저도 연말정산은 매년 지금 시즌에 듣고 소득공제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세액공제랑 똑같은 건지 아닌지가 자꾸 헷갈려요. 저희가 당장 이제 다음 달에 또 연말정산을 네. 하게 될 텐데요. 네.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 뭔지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급여 명세표에서 매달 받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그러니까 내가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회사에서 떼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쭉 모은 1년치 근로소득세가 정확히 계산이 된 건지를 이제 해가 바뀌고 맞춰보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가 작년에 본 총급여를 줄여준다.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계산이 된 세금이 있을 겁니다. 네. 100만 원, 200만 원. 당연히 그 이상인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거에서 빼주면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그리고 주택에 관련된 대출이나 이런 공제가 있고요.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 관련된 연금 상품들의 공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잘 나눠주셨네요. 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세액공제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요. 이런 연금계좌에 우리가 총 1년 동안 낼 수 있는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예, 자, 1,800만 원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액수가 많이 달라서 희한하네요.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IRP는 9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좌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합쳐서 900만 원. 합쳐서 900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내가 300만 원을 냈다. 그럼 IRP 얼마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900에서 300을 빼니 600. 네, 맞습니다. 맞나요? 6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IRP 계좌에 예를 들어 내가 7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연금저축은? 그러면 200.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 계좌에 7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600까지? 600까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헷갈리네요. 연금저축 계좌에는 6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요. IRP 계좌는 연금저축 납입 금액과 합쳐서 900까지 낼 수 합쳐서 있습니다. 900. 네. IRP에 900만 원을 다 넣을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준이 IRP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셔도 X로.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 한도가 다르다는 네. 거고요. 제가 맨 앞에 1800 납입 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9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금액을 내므로써 혜택을 볼 수 있냐면요. 900만 원까지는 세금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900만 원은 당장 세금 혜택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계좌들은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나중에 낸다. 아, 그리고 나중에 낸다. 네, 나중에 내고 그 세금 역시도 또 나눠서 냅니다. 나눠서. 네. 그래서 이거를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아, 과세를 연기하듯이 네, 이연한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날짜를 밀어주는 데다가 네.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준다.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하는 장소가 궁금한데 보통 가입하는 금융기관은요,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세 군데에서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세 군데 중에 어디를 가야 조금 좋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증권사, 보험사 어딜 가셔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요. 어떤 스타일의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좀 해보겠다. 모인 돈을 가지고 뭐 ETF나 펀드 성격의 투자 상품으로 내가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해당하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접하시게 되면은 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이자,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자를 내가 꾸준히 받겠다.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보통 이렇게 고객분들을 만나거나 하면 네. 어떤 걸 투자해라?